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기자님, 저는 이게 제일 좋은 뉴스 같은데 될런지 모르겠지만 EU에서 중국에 백신을 제공을 하겠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네. 했는데요. 네. 그 유럽연합이 지금 이제 중국 그에서 이제 다시 확산이 되니까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네. 일환으로 네. 그 백신을 네. 주기로 해서 그거를 중국 쪽에 의사 타진을 한 모양입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얼마나 줄지 언제 그리고 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이거 알려진 게 네. 없는데요. 네. 오늘 새벽에 유럽연합 보건당국자 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끝나고 나서 그 대변인도 그렇고 그쪽 그 발표를 보면은 압도적 다수가 중국발 입국자 통제 쪽의 의견을 모았다는 겁니다. 예, 공동 예, 그 예. 회원국 공동 차원으로요. 그 유럽 질병관리예방센터는 이 회의에 앞서서요. 그 중국 확산 상황이 심각은 한데 EU 자체가 면역률도 높고 그다음에 그 중국에서 현재 그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유럽연합에도 이미 돌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무슨 뭐 아주 그 특별하게 무슨 뭐 입국자 규제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네. 상황을 좀 보자고 했는데 일단 오늘 새벽 회의에서는 공동 대응 쪽으로 네. 의견이 많이 모아진 모양입니다. 네. 대변인 얘기는 회원국 압도적 다수가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네. 하는데 네. 외신 그 새벽 보도를 보면요 입국 전 비행기 타기 전에 사전 검사하는 거 그쪽에 아마 의견들을 이제 좀 모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맞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온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예. 들어와서 이제 무슨 공항에서 뭐 예.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예. 그 전에 예. 미리 그렇게 하는 것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네. 아마 오늘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영국은 그래도 그 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강하게 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교통장관이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사전 이제 검사를 공항에 도착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예. 네. 그게 무슨 뭐 거기서 설사 양성이 나와도 격리시키지 않을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 검사 자체가 중국에서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큰 거라고 했습니다. 네. 이 영국 강요 얘기는 영국도 지금 인구 45명 중 1명꼴로 양성인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우리는 최우선 그 방어책으로 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홍콩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번 그 영국에서 그 하는 조치에서 좀 제외를 시킨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계 각국이 지금 중국발 입국자들을 어떻게 대응할 네. 것인지 뭐 고민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예, 네. 그렇네요. 그리고 백신은 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에서 만든 자동차 미국에서 쓰는 거잖아요. 네. 중국에서 만든 뭐 공산품 미국에 쓰잖아요. 그럼 서방에서 만든 백신을 중국이 못 쓸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시진핑 주석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아니 왜 안 쓰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빨리 써서 빨리 나아야지. 글쎄 말입니다. 예. 네. 진심 약간 답답한 네, 마음이 좀 전해진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예, 예. 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제 강하게 좀 하는 네. 쪽인데 중국 반응이 발끈한 것 지금 같습니다. 우리도 네. 그저께부터인가요? 네.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전수 검사하고 있죠. 예. 네. 그런데 이번 토요일부터는 거기다 플러스 홍콩하고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홍콩 정부 쪽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네. 홍콩 그 에릭 찬 정무부총리가 어제 페이스북에 일부 국가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이 그 홍콩에서 들어가는 그 입국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그 검사를 하는데 이거는 부적절하다. 재고해서 없애주길 바란다는 그런 편지를 홍콩에 있는 그 해당국 공관에 보냈다는 겁니다. 총영사관에. 네. 그러면서 홍콩이 그 백신 접종률이 높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포괄적인 방역 장벽을 이미 구축을 했는데 이건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 말고도 뭐 인도 뭐 여러 나라에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인도 같은 데도 편지를 보낸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네. 지금 그 홍콩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특히 한국하고 대만이 홍콩을 포함시킨 거에 대해서 홍콩 당국이 상당히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곳이 홍콩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인데 그래서 이거를 없애주도록 요청을 한 건데 사실 지금
홍콩으로서는 뭐 그런 자기들이 중국하고는 좀 다르다는 점을 이렇게 차별화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홍콩에 중국 본토 사람들이 가서 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8일부터 예. 홍콩도 이제 중국에서 그냥 가니까요. 완전 개방이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 네. 그걸 이제 홍콩도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예. 여기 대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어제 브리핑에서 이제 중국은 그 중국발 입국자 규제 여기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거다. 결연히 반대한다.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러네. 정말로 예. 건강과 안전, 예. 네, 그 감염병에 대한 중국 네. 관영 중앙 TV, CCTV 인터넷 매체도 어제 이렇게 썼습니다. 네. 언제는 중국 보고 문을 열라고 하더니 이제는 문을 열었더니 제한을 한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서 유행하는 그 변이가 이 BA5.2, BF7 이런 건데 이거 지금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도 곳곳에 다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중국에서 오는 사람만 막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건 과학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뭐 할 말 많지만 근데 저는 그만하죠. 여기 대해서 오늘 새벽에 백악관 대변인이요. 예. 뭐 과학이 어쩌고 하니까 전적으로 과학적 기반에 의한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진짜 할 말 많은데 진짜 갑갑하네요. 예. 바이러스는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뭐 말들이 많습니다. 네. 예. 러시아 얘기 좀 해보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예. 그 러시아 점령지 그 도네츠크 공화국에 있는 도시에 있는 그 러시아 신병 막사가 예.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을 받았죠. 예. 그래가지고 뭐 러시아 국방부도 60명 이상이 죽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뭐 400명 정도가 예. 죽었을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그 미국이 그 공급한 그 하이마스 고속 기병 포병 로켓 시스템 공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예.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러시아 내부도 난리가 났습니다. 네. 러시아 국방부는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6발이 이제 글로 날라왔는데 2발은 우리가 명중시켰다. 모두 이렇게도 요격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외신 타스 통신 보도인데요. 이 공격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신병들이 막 휴대전화를 많이 써가지고 위치가 노출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셀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파이브 아이즈라고 그 영어를 쓰는 서방 5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이른바 국제 첩보망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에셀런. 이게 에셀런인데 거기 걸렸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에셀런 이쪽에서 그 우크라이나 군에다가 줘서 그래서 이제 거기를 목표 지점으로 삼아서 공격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찍어서 공격을 했다는 거죠. 예, 요 파이브 아이즈라는 이런 체제가 있나 봐요. 네, 예, 그건 뭐죠? 그 잘 비밀 몰라. 첩보망 같은 건데 007 영화 같은 겁니다. 예. 여기 대해서 지금 뭐 로이터 얘기는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거 가만둔 책임 물어야 된다. 네. 뭐 군사 블로거도 그렇고 러시아 상원의원도 그렇고 도대체 지휘부가 뭘 했느냐. 그리고 특히 그 신병이 있던 막사에 탄약도 잔뜩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러시아 그 상원의원은 이거 책임 추궁해서 형사처벌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하면 보복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외신들 분석을 보니까 러시아가 드론 공격을 더 강화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자, 어지간 새해 좀 종전 얘기가 좀 나오나 그랬더니 그러게요. 일단 또 조금 상황이 좀 이렇게 악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와, 결국 그 하이마스 하더니 거기 네. 그 효과라고 그럴까? 그 파괴력 같은 게 역시 굉장히 있는 거 봐요. 그렇죠. 하이마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실론. 그러니까 예.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정확한 목표를 체크를 못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데 그냥 신병들이 막 그냥 휴대전화 해가지고 뭐 엄마나 뭐 어때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모양이에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도 사실 지금 통신망이 다 깨져가지고선 저 머스크가 준 그걸로다가 막 예, 휴대전화로다가 스페이스, 뭐 예, 한다고 예. 하는데 저는 전쟁 양상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러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인명 피해가 있고 네.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러시아로서는 부분이, 상당히 네. 자존심이 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대거 공격받아가지고 막 집단으로 뭐 이렇게 죽었으니까요. 예, 딱 집어서 또 공격을 받고. 글쎄 말입니다. 예. 네.
전쟁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끝도 없네요. 네.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무기 약발이 소진됐다. 유럽의 가스값에 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어떻습니까? 뭐 네. 러시아 특히 그 천연가스 네. 그 제재 때문에 유럽이 뭐 엄청나게 그렇죠. 힘들었죠. 네. 그래가지고서 뭐 허리띠 졸라매기부터 시작해서 네. 했는데 일단 그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좀 특히 유럽 쪽에서 상당히 많이 내려간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예. 지금 그 유럽 가스 가격 지표가 네덜란드 TTF 시장인데 2월 인도분이 이게 이제 그 거래 물량이 메가와트 C라는 건데요. 네. 77유로까지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8월인가요? 작년 8월에는 340유로가 넘었었죠. 네, 예, 그런데 예. 이제 지난해 말에 한 100유로 정도로 내려갔다가 이제 계속 떨어지는 양상이라고 하는데 일단 몇 가지 뭐 요소가 보면은 일단 유럽 최근에 유럽이 겨울이긴 하지만 네. 평년보다 좀 기온이 높다는 거 하고요. 그래서 난방 수요가 좀 예상보다 좀 덜하다. 네. 그다음에 연말에 아무래도 뭐 연말연시니까 산업 수요가 조금 주춤하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이 이제 가스를 제일 많이 썼는데 이참에 아주 그냥 좀 러시아하고 관계를 끊자 해가지고 그 LNG 터미널도 처음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 것도 공급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서는 이런 그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준비가 좀 돼 있었던 게 이제 효과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러시아의 그 에너지 무기화 그 약발이 조금 떨어진 것 같다는 지적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러시아도 천연가스 빗장을 좀 일부 완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그 발표한 조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기억하시겠지만 이른바 비우후국에 대해서는 이제 안 주려고 네. 루블로 결제하라. 그 다른 뭐 유로나 달러 안 받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외화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그 제재를 완화한 걸로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도 조금 뒤로 좀 물러나는 것 같다. 글쎄 이런 게 조금 좀 평화 협상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네. 계기가 좀 발판이 됐으면 싶습니다. 예, 무기화가 이제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지니까 네, 또 네. 러시아 측에서도 오히려 또 완화하고 뭐 그렇게 러시아는 뭐 아무래도 뭐 에너지 예. 네. 그게 지금 뭐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으면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곡물은 요즘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좀 한동안 좀 예, 조용했죠. 맞아요. 예. 뉴욕 타임스가 최근 상황을 전했는데요. 사실 뭐 계속 지금 곡물 협정이 유효한 상태거든요. 뭐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되고 예. 있는데 지금 이제 뉴욕 타임스 분석은 러시아가 계속 회방을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물량이 상당 부분 줄었다. 네. 그 전쟁 발발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 곡물이 월 많게는 한 700만 톤 정도 그 수출이 됐는데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수출량이 월 평균 한 350만 톤. 사실 이것도 그 이제 협정이 보장되니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뉴욕 타임스는 이렇게 협정이 이행되고는 있지만 러시아가 그 이것저것 그 트집을 잡아가지고선 계속 딴지를 건다는 겁니다. 어떤 거요? 뭐 검사, 아. 뭐 무기가 실렸나 이런 검사 명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시겠지만 그 곡물 수출항 이제 세 곳이죠. 그 거기에 대해서 딱 하면은 전력만 공격하고 그다음에 곡물 저장소, 밀 가공소 같은 거를 폭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또 예. 망가뜨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딴지를 걸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그 철도를 통해 가지고 철도라든지 운로로 이제 수출을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그 운임도 많이 뛰었고 그다음에 또 이 러시아 농업 인구도 지금 뭐 전쟁이 계속되니까 피난 가고 예, 이래서 줄었겠죠. 그런 것도 줄어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이제 비료 수급이 제대로 안 돼서 네. 이게 당장은 모르지만 이제 올해도 그렇고 올 수확철이 되면 이제 그 효과가 뒤늦게 나타날 거다. 그래서 지금 세계 식량 계획 관계자는 가뜩이나 지금도 한 3억 4천만 명 이상이 어려움을 겪는데 올해 수확분까지 안 좋아지면 비료 때문에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네. 못 졌으니까. 여기다가 무슨 뭐 기상 이변에 따른 뭐 네. 아르헨티나하고 미국 가뭄 같은 거, 그다음에 인플레도 아직도 그렇고 네. 달러 강세 이런 게 다 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고통받는 인구가 일단 가장 걱정이고 사실 네. 이게 파급 효과로 경제에도 엄청난 또 예. 영향을 줄 그다음에 수가 뭐 있겠죠. 이집트, 레바논 같은 데도 이제 주요 식량 수출국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도 지금 뭐 재정난 때문에 그렇죠. 그 대금 같은 걸 제대로 그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렇네요. 악순환이 좀 그래서 계속 곡물 가격이 있다. 당분간 계속 더 오름세를 지속할 것 같다는 그런 네. 관측입니다. 네. 이 부분도 올해 좀 지켜봐야 할 계속해서 네.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해 볼게요. 새해 첫날 룰라 대통령이죠. 네. 네. 취임을 했죠, 브라질. 세 번째 취임을 했죠.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네. 첫날 그 시장은 아주 그냥 따기를 세게 때렸습니다. 브라질 통화 가치하고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걸로 로이터가 예. 실기를 했습니다. 예. 그저께 네. 기준인데요. 네. 달러에 대한 헤아라 가치가 한 1.5% 정도 떨어졌고 네. 그다음 이게 이제 작년 11월 말 이후에 가장 예. 이제 가치가 많이 예, 떨어진 예.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좀 확인을 시간이 한번. 걸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팔로 증시 이게 보베스파 지수인데 예, 예. 이것도 그저께 3% 이상 네. 마감했는데 특히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 주가는 근 6.5% 그러니까 이제 국영화이기 때문에 국영화 네. 때문에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보우소나로 전 정부는 민영화 정책 적극적으로 밀어왔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룰라는 이 사람 뭐 예상대로 기아 해결, 빈곤 해결, 그다음에 무슨 뭐 불평등, 뭐 양극화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시장이 아차 움츠러들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취임하고 나서 처음 서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류세 면제 연장인데 이것 때문에 연간 우리 돈으로 12조 7천억 원 정도의 세금 수입이 부족할 거다 하는 게 시장 관측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네요. 예. 재무장관이 뭐 네. 네. 지출을 적정히 통제해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시장이 뭐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시장은 좀 반기지 않는 것 같은데, 예. 네. 어떻게 포부를 밝혔습니까? 지금 그 취임사에서 룰라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전에 집권했을 때는 브라질이 양적 질적 성장을 했었는데 그게 다 망가졌다. 네. 재건시키겠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수호, 뭐 사회 불평등 해소, 빈곤 퇴치, 시장이 전부 그렇게 반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아마존 벌채, 보우소나라 정부에서는 아마존 굉장히 막 개발을 막 해서 이제 국제사회 비난이 많았는데 이거 없이도 농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 탄소 배출 제로 국가를 만들겠다. 글쎄 이거는 뭐 굉장히 아주 뭐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 바람직한 건데 일단 투자자들은 네. 그렇게 룰라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기자님, 이 중국 그 빅테크 거물들이 그동안 계속 이슈가 되어 왔잖아요. 네네. 요즘 뭐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동안에 좀 조용했죠. 예. 한 2년 조용하고. 예. 그리고 지난달인가요? 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수 부양 얘기하면서 예. 민간 무자를 전면에서 내세우겠다. 예. 하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빅테크 그동안에 막 통제하던 걸 예. 지금 본격적으로 지원하겠구나 하는 예. 관측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어제 보도를 했는데 그동안에 납작 엎드려 있던 그 빅테크 그 오너들이 거물들, 예. 이제 슬슬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바이트댄스 창업자 장이밍, 그다음에 네. 메이트환이죠. 그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 네. 여기 CEO, 그다음에 텐센트 마와텅, 네. 뭐 그다음 알리바바 마윈 이런 사람들이 참 그동안에 조용했죠. 예. 근데 이제 슬슬 예. 뭐 내부 회의에도 나오고 뭐 아직도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데 네. 회사 내부에 뭐 메일을 돌려가지고 실적 좋지 않으면은 잘라내, 뭐 본 거 깎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뭐 여러 CEO들은 좀 흉흉한 소문도 돌고 네. 잘 이렇게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한동안 좀 조용하게 지냈던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좀 얘기가 나오네요. 이게 코로나 정책하고도 연관이 그렇죠. 있을까요? 코로나가 이제 정책 포기하고 경제 둔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추기려고 지금 뭐 이렇게 개방하는 것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중국 증권사 분석가 얘기가 중국 IT 분야에 대한 정책 리스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IT 기업, 중국 IT 기업들의 펀더멘털하고 시장 가치가 회복될 걸로 자기는 본다. 그러니까 투자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어떻게 대표님 보시기는 어떤 건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뭐 잘 모르겠지만 약간 일단은 홍콩에 있는 중국 주식들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고 사실 중국이 이런 IT 쪽을 무시하고 성장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홍콩 대학 교수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중국 기업가들은 그 회복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적응을 네. 잘한다는 겁니다. 네. 그 자신들의 사업이 중국에서 살아남고 번창하도록 새로운 정책 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걸로 자기는 본다. 그러면서
중국 시장은 이미 많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규제 같은 것도 쉽게 거두지 않을 걸로 이런 그 IT 오너들이 볼 거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해외 쪽으로 네. 더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빅테크 건물들도 빅테크가 움직이면 경제가 좀 돌고 활기가 네. 돌겠지만 예.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는 또 정부가 누른다면 언제 또 그럴지 약간 그런 리스크가. 그래도 중국의 네. IT 기업들의 그 포텐셜, 네. 그 역량이 사실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전자상거래 그 징둥닷컴 창업자 류창동 네. 네. 이 사람 미국에서 무슨 그 섹스 스캔들 때문에 재판까지 받았죠. 네. 이런데 임원 한 2천 명한테 네. 연봉 20% 깎겠다. 2년 기회 준다. 네. 그동안에 성과를 내면은 다시 더 올려주고 아니면은 잘라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윈도 지난달 말에 온라인으로 그 이른바 마윈 공익재단 행사가 있었는데 네. 거기 참가해서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마윈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한 1년 만이라고 합니다. 예, 그동안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요, 참. 예, 그렇네요. 예. 그러게요. 오랜만에 활동을 시작한 이렇게 네. 표현하면 되나요? 예, CEO들이 빅테크 사실은 이렇게 네. 활동을 시작하면 네. 회사 자체가 활성화가 되겠죠. 예. 네. CEO 그런 디스카운트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런 부분 살펴봤고요. 다음 얘기는 이제 미국 대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디센티스 이렇게 지금 대결 구도가 되는 건가요? 어제 말씀드렸죠. 네. 이제 트럼프가 신년 기자회견. 기자회견 한다고 호기 있게 얘기하고 탁 했는데 아무도 안 왔다. 아무도 안 왔다고요. 아무도 안 와가지고 화가 잔뜩 났다는데 확실히 지금 그래서 그런지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네. 분석을 했는데 네. 이제 트럼프의 시대는 지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이 트럼프는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1월에 나 다시 출마합니다 선언을 했죠. 예. 맞아요. 그리고선 뭐 그냥 며칠 있다가 그냥 그 뭐 인종 차별주의자 만나고 막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 발등에 그 자기 발등에 도끼를 예, 찍었죠. 예. 그랬는데 이런 가운데 바이든은 아직까지는 재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작년 말부터 이제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외 선전을 하고 이게 바이든 공도 있다 네. 이런 평가가 나오니까 이제 재출마 공식화하겠다는 관측이 많았고 네. 아마 곧 할 거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더힐 분석을 보면요 이제는 트럼프와의 리턴 매치는 아니다. 그건 물 건너간 것 같고 이른바 리틀 트럼프로 불리는 디센티스 네. 플로리다 주지사하고 대결하는 쪽으로 관심이 급속히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바이든은 나가는 거로 되나 네, 봐요. 바이든은 예, 지금 예. 재출마하는 게 거의 뭐 확실히. 기정사실이 확실하다.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럼 바이든 대 디센티스 대결이 될 가능성이 지금 제일 많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바이든 대통령의 재출마 재선 얘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게 이제 나이 네. 얘긴데. 네. 지금 이렇게 바이든하고 디센티스의 그 대결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 이유 중에 그 여론조사도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네. 지난달 좀 된 건데요. 마르켓 대학 로스쿨 조사인데요.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붙으면은 바이든이 10%포인트 이긴다는 걸로 나왔고 오. 만약에 디센티스하고 가상 대결을 하게 될 경우는 42% 동률로 나왔습니다. 접전이다 이죠. 예, 접전이 된다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든 상대는 트럼프가 아닌 디센티스 아니겠느냐. 네, 뭐 당연히 그런 식으로 그렇겠네요. 관측입니다. 이런 게 나오면. 예, 예. 근데 그러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더일 얘기는요. 네. 이렇게 바이든도 중간 선거에서 선전을 했는데 네. 디센티스는 주지사 선거에서 압승했다.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디센티스가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를 제치면은 바이든한테는 아주 다른 도전이 될 거다. 그러네요. 나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만 80세를 넘겼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뭐 팔순 이런 기사를 네. 본 적이 있어가지고. 반면에 디센티스는 40대죠. 44살, 우리 나이 네. 그러니까 네. 45살인 셈이죠. 예. 거의 뭐 절반입니다. 아들뻘? 그렇죠. 아들보다 더 차이가 막내 나죠. 아들. 예, 더 차이 나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러면은 할아버지 뻘도 되는 예, 거죠. 예. 트럼프는 76세니까 만약에 트럼프하고 붙으면 나이가 별 그래서 큰 나이가 변수가 큰 이슈가 안 아닌데 되는데. 이제 디센티스하고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완전히 차별화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금 USA 투데이가 서포커 대하고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네. 지난달 말에 나왔는데 유권자들은 완전히 젊은 대통령을 원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1세에서 65세 대통령을 원한다는 답변이 한 50%. 그다음에 50세 미만
한 25%, 반면에 66에서 80세 대통령이 돼도 괜찮다는 답은 8%. 아, 그러니까 완전히 유권자들은 나이 바이든, 면에서는 싫어. 네. 젊은 사람이 좋아해요. 80세 이상은 아예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예. 더힐 얘기는 바이든 이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네. 야 이거 큰일 났다. 바이든이 그 대세긴 대세인데 네. 저거 나이 저렇게 해가지고 저거 어떡하지? 걱정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저는 과연, 예. 민주당 지지층이 바이든의 뭐 정책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네. 이렇게 나이에 대한 이렇게 유권자들이 이렇게 완전한 그 호불호가 확실한 상황에서 야 이거 나가가지고 괜찮겠느냐 하는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네. 바이든이 과연 어떻게 이거를 뚫고 나갈지가 문제인데 글쎄요. 뭐 100세 세대라 그래 100세 시대라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제 전해주신 바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의 친매체 폭스였나요? 에서도 좀 외면을 당하고. 네, 거기서도 뭐 안 오고 하니까 이제 뭐 뉴욕 타임스 기자가 네. 이제 편안하게 좀 쉬고 골프 좀 치고 이러라고 했는데 그래서 바이든이 정말 그동안에 그렇게 뭐 대놓고 얘기했어요? 건강 얘기 같은 네. 게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예. 뭐 이상하게 뭐 자꾸 예. 딴소리하고 네. 뭐 그런다는데 이제 바이든도 이걸 잘 알고 백악관 그 팀도 알기 때문에 이제 재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뭔가가 있겠죠. 네. 어떻게 그걸 극복을 할지. 사실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그러게요. 차이가 좀 결국은 심하게. 건강이겠죠. 바이든 그렇죠, 대통령이 얼마나 건강이죠. 건강한지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도자들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항상 건강 이슈가 좀 이렇게 그렇죠. 불거지는 것 그 같아요. 박력과 건강한 건지. 어떤 노련함과 네. 네. 하지만 건강은 뒷받침되어야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하던 보수 지지층이 디센티스 쪽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뭐 그동안의 여론조사도 보면 공화당 쪽에서도 디센티스가 앞선 여론조사가 몇 차례 나왔었죠.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글쎄 과연 어떤 걸 가지고. 근데 디센티스도 트럼프 못지않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네. 뭐 낙태 문제라든가 이런 거, 뭐 이민 문제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플로리다에 있는 이민자들 그냥 실어가지고서 저기다 갖다 놨다고. 그러니까 지금 참 그러니까 양극화 갈수록 정치도 되는 게 이거는 참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예, 그렇네요. 그래도 트럼프가 이렇게 밀린다고 하니까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한 몇 년입니까? 그동안 최소한 5년, 10년 동안 그 난리를 치던 트럼프가 이제 조금씩 약세를 보이는 그런 시대가 벌써 왔네요. 예. 조금씩이 아니라 지금 전해주신 바로는 좀 완연한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예, 예. 드네요. 자, 다양한 국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